11번.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아산자전거 지사고요. 생산입니다. 작업 공정이고 이번에는 제품 작업장이네요. 실적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일. 상태는 확정입니다. 다음 보기 조건의 생산 품목에 대한 자재 사용 내역 중 적용 수량의 합이 적용 예정량의 합보다 더 많은 자재에 사용된 작업 실적 번호로 옳은 것은, 즉 사용하고자 하는 그 부분, 즉 사용된 부분, 적용된 부분이 처음에 예정된 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자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실적 번호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재를 사용한 내역이니까 그렇죠. 생산 자재 사용 등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 자재 사용 등록 클릭. 아산자전거 지사 선택이 됐고요. 생산입니다. 실적 공정은 제품 작업장. 근데 이제 공정 먼저 선택해야 되니까 작업 공정. 작업장은 제품 작업장 선택해 주셔야 돼요. 실적 기간은 7월입니다. 1일부터 3일까지입니다. 조회. 근데 상태가 확정이죠. 여기도 확인하셔야 돼요. 상태. 자, 마감된 거를 보겠다. 그럼 마감을 누르시면 되고요. 확정된 걸 보겠다. 그럼 확정. 아니면 전체를 하면 확정된 거, 마감된 거 다 보입니다. 자, 그러면 확정 먼저 가겠습니다. 조회. 그랬더니 실적 번호 1번과 4번까지 실적이 됐는데 적용 수량의 합이 예상량의 합보다 더 많은 자재를 찾는 문제였어요. 여기 사용 수량이 있고요. 그러면 예정된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 청구 적용을 열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청구 적용을 눌렀더니 지금 청구 적용 도움창이 열린 상태로 보시면 가능 수량이 0 초과인 항목만 보이기 그랬어요. 그래서 잔량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이니까 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대한 청구 수량과 기사용 수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개 청구해서 11개 사용했고 12개 청구했는데 10개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즉 적게 사용했죠. 그리고 14개에서 14개. 두 번째 지시서 청구 조회를 해버리면 잔량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인 경우는 적게 사용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지시서 한번 열어볼까요? 그랬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즉 청구한 수량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개를 더 사용했습니다. 그럼 적용 수량의 합이 적용 예정량의 합보다 더 많은 자재가 사용된 작업 실적 번호는 그렇죠. 3번. 실적 번호니까 WR2307 3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실적 번호도 한번 조회해 볼까요? 청구 조회를 누르면 잔량이 아예 없이 청구한 것만큼 다 사용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잔량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에 따라서 플러스인 경우는 적게 사용한 거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더 많이 사용된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재의 사용 내역은 청구 수량을 보고선 아실 수 있습니다. 12번째,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아산자전거 지사고요. 실적은 7월 4일부터 7월 10일이고요. 작업 공정, 제품 작업장이네요.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생산 실적 검사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 실적 검사 메뉴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자, 생산관리의 생산 실적 검사입니다. 클릭.
아산자전거 지사 선택이 됐고요. 실적은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공정이고요. 작업장은 제품 작업장 첫 번째 거네요. 자, 제품 작업장 선택했어요. 조회 버튼 누르시고요. 4개의 실적 검사를 했습니다. 살짝 올려볼까요? 박상우 검사 담당자의 합격 수량이 가장 많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박지성 합격 14개, 박상우 13개, 박지성보다도 적은데요. 곽동옥 10개, 곽동옥 9개. 그럼 가장 많이 합격 수량을 낸 담당자는 곽동옥이 되는 거고요. 박상우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합격량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부터 틀렸네요. 두 번째, 검사 거부는 모두 자전거 에세이 최종 검사다. 한번 볼까요? 자전거 에세이 최종 검사. 네, 맞습니다. 검사 품목에 대하여 검사 유형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유형 여기 있습니다.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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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검사. 네, 모두 전수검사 했네요. 불합격 수량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불량 코드 및 불량명은 D10의 필 불량이다. 그럼 불량 어디서 볼까요? 네,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불합격 수량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여기 불량 코드와 불량명이 나와 있고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디 불량이 1개고요. 두 번째는 D10의 필 불량이 2개네요. 자, 세 번째는 불량이 아예 없고요. 네 번째는 핸들 조립 너트 불량이 1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았던 게 필 불량의 2개 맞습니다. 그래서 불량 코드를 알아보려면 여기 하단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아산자전거 지사고요. 7월 11일부터 7월 17일의 실적 기간입니다. 작업 공정이고요. 반제품 작업장입니다. 자, 그럼 생산품, 문제를 다 안 읽었네요. 보기 조건에 생산품 창고 입고 처리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품 창고 입고 처리 메뉴로 오시고요. 실적 기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확인. 작업 공정의 반제품 작업장입니다. 반제품 작업장 조회. 조회를 했더니 실적일이 12, 13, 14, 15죠. 열리신 거 보이세요? 여기에 실적일, 실적기간 2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7월 11일부터 17일 안에 들어가는 숫자에 대해서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2, 13, 14, 15 다 해당되죠. 첫 번째, 실적 번호 12번, 실적 번호 12번입니다. 여기입니다. 생산 실적 검사를 진행하였다. 생산 실적을 했다는 걸 여기 나오진 않죠. 그러면 어디 가서? 그렇죠. 생산 실적 검사 메뉴를 열어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생산 실적 검사 클릭. 기간은 7월 11일부터 조회하셔야 됩니다. 7월 17일까지만 조회를 해주세요. 작업 공정이고요. 반제품 작업장입니다. 조회. 실적 번호 12번이죠. 자, 작업 실적 번호 12번. 도색 검사를 했네요. 그러니까 생산 실적 검사를 하고선 입고 처리가 된 거죠.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9번, 즉 9번의 실적 번호를 가지고 있는
입고 대상 수량과 기입고 수량이 같다 그랬어요. 자, 생산품 창고 입고 처리 메뉴로 다시 오셔서 9번째 실적 번호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살짝 오른쪽으로 누르셔서 입고 대상 수량과 기입고 수량이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10번에 실적 번호, 자 10번도 가보겠습니다. 10번에다 커져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색깔이 칠해지셨죠? 입고 가능 수량이 가장 많이 남아있다. 입고 가능 수량은 오른쪽으로 더 가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입고 가능 수량은 5개, 여기는 4개, 나머지는 이미 다 입고가 처리가 완료됐어요. 가장 많죠? 네, 맞는 답입니다. 실적 번호 11번. 11번은 로트 품목으로 로트 번호를 입력해야 된다. 자, 만약에 로트 품목이다. 그러면 여기에 로트 번호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번호는 반드시 로트 번호를 입고할 때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로트 번호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로트 품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만약에 여기 로또 번호가 있으면 그렇죠. 여기도 로또 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14번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아산자전거 지사고요. 지시일은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입니다. 공정구분은 생산, 작업 공정이고 제품 작업장입니다. 주식회사 아산자전거 지사의 박윤서 사원은 작업 지시 내역 중 실적 잔량이 남아있는 작업 지시 번호에 대하여 마감 처리를 하려고 한다. 다음 중 실적 잔량이 남아있는 작업 지시서 번호로 옳은 것은 자, 작업 지시를 마감 처리하려면 작업 지시 마감 처리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합니다. 자, 클릭해 주세요. 아산자전거 지사고요. 지시일은 7월 18일입니다. 그리고 24일까지 공정 구분은 생산이 되겠고요. 공정은 작업 공정입니다. 작업장 또한 제품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조회. 그러면 4개의 작업 지시 번호가 있어요. 첫 번째 지시 번호를 클릭을 하면 하단에 지시 수량과 실적 수량이 나와 있고요. 실적 잔량은 없습니다. 두 번째도 실적 잔량이 없고요. 세 번째는 실적 잔량이 있습니다. 5개의 실적 잔량이 있네요. 마지막도 실적 잔량이 없습니다. 그럼 답은 그렇죠. 15번이 되겠죠. 그래서 WO 2307 1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실적 잔량의 수량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5개 이렇게 되겠죠. 15번 가겠습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아산자전거 지사고요. 등록일은 7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다음 보기 조건으로 등록된 기초 제공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공은 제공관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공관리 모듈에 오셔서 기초 제공 등록 메뉴 선택해 주십시오. 아산자전거 지사 선택하셨고요. 등록일은 7월 1일이래요. 자, 7월 1일 선택해 주시고 조회 버튼. 그러면 반제품 작업장이 있고 제품 작업장이 있습니다. 작업 공정의 제품 작업장 기초 수량의 합은 295개이다. 작업 공정의 제품 작업장 하단에 살짝 올리겠습니다. 기초 수량은 295개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작업 공장 반제품 작업장에 로트 넘버를 관리하는 품목이 있다. 자, 반제품 작업장을 클릭하셔서 로트 번호가 있네요. 그러면 로트 품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로트 넘버가 있으면 로트로 된 품목이 있다. 네, 맞습니다. 작업 공장, 제품 작업장 품목에 넥스 A420, 즉 산업자전거 P20G의 기초 수량이 가장 많다. 한번 볼까요? 제품 작업장 클릭해서 자, 화이트 있고 레드 있고 블랙인데 50, 60, 55, 40, 60, 30 가장 큰 거는 P21G고요. 그리고 일반 자전거 레드 이렇게 두 개가 동일하네요. 그런데 P20의 기초 수량이 가장 많다 그랬으니까 틀린 게 되죠. 그래서 X. 작업 공정 반제품 작업장의 품목 프레스 프레임 Z입니다. 자, 반제품 작업장에 프레스 프레임 Z의 타입은 없습니다. 그러면 맨 하단 거예요. 기초 수량이 가장 많다. 오, 가장 많으네요. 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사업장은 아산자전거 지사고 실적 기간이 7월 4일부터 7월 10일입니다. 조건 1. 7월 5일 작업공정 제품 작업장에서 일반 자전거 블랙의 제공 조정을 처리하였다. 조정 구분으로 보관 분량 폐기 5개로 조정 처리되었다. 이 품목이 뭔지, 즉 이거에 대한 조정 번호가 뭔지를 지금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조정 번호로 옳은 것은 제공 조정을 처리했는데 조정 구분은 보관 분량 폐기로 5개가 조정되었대요. 제공 관리에 제공 창고 입고 및 이동 조정 등록을 클릭해 주세요. 실적 기간은 7월 4일입니다. 자,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출고 정정인가 입고 창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글로 들어와도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조회. 그러면 제공 입고는 입고가 된 거고요. 즉 입고 창고에서 출고 창고, 출고 공정에서 입고 창고로 입고된 내용을 알 수 있고요. 제공의 이동은 두 번째 창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조정이죠. 그래서 조정 탭으로 갑니다. 제공 조정 탭 클릭. 보관 분량 폐기가 5개 조정 처리된 거예요. 그런데 같은 7월 5일인데 작업 공정의 제품 작업장에서입니다. 그래서 살짝 보니까 다 조정 작업장이 제품 작업장이죠. 그 중에 블랙입니다. 블랙을 클릭을 해봤어요. 블랙이 하나, 둘, 셋, 4개나 되네요. 그런데 조정 구분이 다르네요. 자, 조정 구분에서 보관 분량 폐기분 5개가 된 것은 WA 3번입니다. 하나는 조립 분량이고 검사 후 분량, 작동 분량, 검사 후 분량. 검사 후 분량이 그러면 총 10개가 되네요. 그죠? 근데 이제 블랙이 5개. 블랙은 5개네요. 자, 그래서 조정 번호는 3번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7번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아산자전거 지사고요.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의 지시 기간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작업 공정 도색이고요. 제품 작업장의 완성품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 지시 대비 실적, 밑줄 좀 그으세요. 작업 대비 실적 내용을 확인할 거예요. 잔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시번호로 옳은 것은, 자, 메뉴바 오셔서 생산, 외주, 제공 현황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 중에 작업 지시 대비 실적 내역이죠. 그래서 여기 지시 대비 실적 현황으로 가겠습니다. 오셨나요? 사업장 아산지사로 선택해 주시고요. 지시기간 넣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넣어주시고요. 공정을 찾아야 됩니다. 자, 공정은 작업 공정 중 도색입니다. L30 선택해 주시고 작업장은 완성품입니다. 그래서 제품 작업장 중 완성품 L301입니다. 선택하셨나요? 자, 조회 버튼 누르겠습니다. 실적 잔량을 물어봤어요. 아래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실적 잔량 여기입니다. 그런데 뭘 물어봤냐면 지시번호로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실적 번호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볼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시번호로 옳은 것은 그랬죠?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5개입니다. 5개를 선택하고 왼쪽으로 스크롤바를 좀 옮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지시번호가 몇 번이에요? 18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 몇 번? 1번. 네, 맞습니다. 1번이 되겠네요.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건 18번의 지시번호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시오. 아산자전거 지사고요. 사용기간이 7월 18일부터 7월 24일입니다. 작업 공정은 도색이고요. 그리고 반제품 작업장의 조립품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상태는 전체로 볼 겁니다. 주식회사 아산자전거 지사 박윤서 사원은 반제품에 대한 자재 사용 내역에 대한 분석 중이다. 다음 보기 조건에 반제품 중 자재들의 사용 수량의 합이 사용 수량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반제품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재 사용 내역을 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서 보느냐. 자재 사용 현황을 품목별로 보시면 됩니다. 아, 품목별 볼 필요 없죠. 반제품 중 그랬으니까 그럼 뭐 제품별로 보면 되겠네요. 메뉴바 열으셔서 자재 사용 제품별이 있고요. 작업장별 있습니다. 자, 제품별로 보겠습니다. 클릭. 사업장은 지사 선택해 주세요. 사용기간은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줘야겠습니다. 공정은 작업 공정 중 도색입니다. 작업장은 반제품 작업장의 조립품입니다. 클릭. 상태는 전체로 놓고 본다 그랬어요. 계획이냐 확정이냐 마감이냐 따로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전체로 놓고 본다 그랬으니까 우리 전체로 선택합니다. 조회. 전장품 SA. 자, 전장품 SA는 안 보이죠? 스크롤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자, 커저를 여기 갖다 놨기 때문에 60개, 55개, 55개, 60개 다 더하면 총 몇 개인가요? 230개네요.
자, 230개 사용됐습니다. 두 번째는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자, 브레이크 시스템이 맞는지 가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시스템은 맨 아래에 있네요. 네, 맨 아래에 오셔서 33개, 36개, 72개, 31개 다 더하니까 172.5가 되네요. 이거 점입니다, 여러분. 네, 왜냐하면 로스율이 있어서 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72.5. 이번에는 프레스 프레임 Z입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오셔서 프레스 프레임 Z 25.2, 20, 22, 22, 22, 24 이렇게 다 더했더니 135.2가 됐네요. 이번에는 프레스 프레임 W입니다. 자, 프레스 프레임 W 여기네요. 31.25, 25, 27, 30입니다. 다 더했더니 113.75네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된 게 어떤 거였어요? 오, 전장품 SA. 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용 수량의 합을 몇 개냐라고 그러면 230개 사용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제품의 명을 물어보는 문제 아니면 지시 번호를 묻거나 또는 수량을 묻거나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또 그 품목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사용된 수량이 몇 개인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즉 원재료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시오. 아산자전거 지사고요. 7월 1일부터 7월 24일입니다. 공정, 작업 공정이고 제품 작업장. 실적 입고 기준입니다. 이것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단가의 옵션은 조달 구분의 구매고요. 생산 모두 실제 원가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대한 실적 기준의 생산 일보를 조회한 후, 제품 계정의 양품 금액이 가장 작게 발생한 품목으로 오른 것은 메뉴바 오셔서요. 생산일보 오십시오. 자, 생산일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 단가 옵션이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사업장 선택해 주세요. 아산지사 선택해 주시고 실적 기간은 7월 1일부터죠. 7월 1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구분은 공정입니다. 공정은 작업 공정이 되겠고요. 작업장은 그렇죠. 제품 작업장. 조회 버튼 눌러볼까요? 그런데 여기 실적 입고 기준이라 그랬어요. 여기입니다. 수량 조회 기준을 실적 입고 기준이냐 최종 공정 실적 기준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되겠죠. 즉 실적으로 남아있지만 입고가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양품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입고 기준이니까 입고 기준을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셨죠? 전체 체크합니다. 자, 체크되셨어요?
단가 옵션 눌러주세요. 그러면 단가 옵션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조달 구매 쪽에 실제 원가고요. 생산도 실제 원가 품목이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해 주셨어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각 제품의 양품 금액이 뜨고요. 부적합 금액이 있다. 그러면 부적합 수량에 대한 금액도 뜹니다. 이 중 가장 작게 발생한 품목을 찾는 거죠. 가장 작게 발생한 품목은 산악자전거 P21G네요. 자, P21G 421이네요. 422가 아니고요. 421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답은 2번. 3번 선택하시면 안 돼요. 왜?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항상 품명을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양품 금액 살펴봤어요. 그럼 가장 큰 금액은 산악자전거 P20G네요. 그죠? 738만 5천원. 수량은 가장 큰 게, 얘도 산악자전거 P20G네요.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20번.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주식회사 아산자전거 지사고요. 검사 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입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별 품질 내역에 대한 전수검사 내역 중 전수검사입니다. 합격률이 가장 낮은 품목으로 오른 것은 합격률이 가장 낮은 품목 찾는 거래요. 자, 메뉴바 오시고요. 살짝 올릴게요, 제가. 생산 외주 제공 현황에 보시면 여기 품목별 품질 현황이 있는데 전수검사가 있고 얘도 조금 늘릴까요? 네. 전수검사가 있고 샘플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수검사죠? 그럼 전수검사 클릭. 전수검사 열렸습니다. 사업장은 지사래요. 지사 선택해 주시고요. 검사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확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사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분량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럼 분량 유형 선택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검사자별로 본다? 그럼 검사자 선택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회. 합격률이 가장 낮은 품목을 물어봤습니다. 자, 가장 낮은 품목은 레드인 경우에는 93.333%가 되겠고요. 분량이 하나 나왔네요. 자, 블랙인 경우에는 합격률이 가장 높습니다. 100%예요. 분량이 없었습니다. 산악자전거인 경우에는 90%인데 핸들 조립 너트 분량이 1개가 있어요. 산악자전거 P21G의 422는 86.667%의 합격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필 분량이 2개가 있네요. 자,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찾아볼게요. 합격률이 제일 낮은 거는 그렇죠. 422입니다. 그래서 산악자전거 P21G의 422 그래서 2번이네요. 산악자전거 P20G는 90%, 얘는 86.667%, 일반 자전거 블랙은 100, 그리고 레드는 93.333%입니다. 그럼 합격률이 가장 높은 거는 그렇죠. 블랙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개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가장 높은 거는 13.333%고요. 휠 불량이 가장 크네요. 그럼 검사자별로 한번 볼까요? 혹시 있나? 자, 검사자별로 전체를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있나 모르겠어요. 검사자별로. 그러면 전체로 놓고 한번 볼까요? 올해 여러분 여기 올해 아산자전거 지사의 검사한 품목을 한번 볼까요? 네, 검사한 품목도 요거네요. 그럼 불량 유형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불량 유형으로 자, 만약에 휠 불량을 찾겠다. 그러면 휠 불량만 선택을 해서 조회를 하면 이렇게 휠 불량의 불량 수량과 불량률이 나오고요. 어떤 품목인지, 즉 어떤 제품인지 또는 반제품인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하는 방법도 있어요. 계정으로 네, 계정도 볼 수 있습니다. 원재료, 부재료, 제품, 반제품, 산제품. 만약에 반제품별로 분량을 보겠다. 그럼 우리 반제품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제품으로 볼까요? 자, 제품으로 체크가 되고요. 조회 버튼을 요거 풀려야죠. 자, 얘는 스페이스바 또는 딜리트 키로 누르세요. 그래서 지워주세요. 조회 그러면 4개의 전수검사한 게 나옵니다. 이번엔 샘플 한번 볼까요? 한번 샘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나요? 자, 사업장을 아산지사로 오고 올해로 그냥 보겠습니다. 크게. 그래야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랬더니 있었네요. 반제품에 대해서 시료수 검사 수량이 있었는데 검사가 하나도 합격률이 다 여기 있네요. 여기는 로트 불량률이 있네요. 자, 시료수는 10개를 가지고 시료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로트 불량률로 끝났고요. 네, 합격률은 아직 없네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보실 때 이런 걸로 로트의 합격률이라든가 불량 수량은 몇 개인가, 실제로 검사한 건 몇 개냐, 시료수는 몇 개냐 이런 거를 다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